내가 이거 핸드폰 안 사주면 우리 애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이거 사주면 애들이 중독돼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공존한데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들었고,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친구들 전교 1등도 핸드폰 쓰고 안 쓰는 애들이 없는데 나만 안 쓰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과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핸드폰을 갖게 된 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정도였고, 그때는 당연히 폴더폰을 샀어요. 그 폴더폰 할 수 있는 거 해봤자 뭐 사진 찍고 애들이랑 연락하고 전화하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저만의 전화번호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었고, 그 뭐 이상의 엄청 좋은 아이폰을 갖고 싶다던가 하는 생각은 딱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 자체가 막 카톡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SNS 하는 애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막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초 5, 6학년 나이 정도 되니까 애들이 다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대화에서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인지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때 최신형 스마트폰 사주셨어요. 그때가 초5에서 초5, 6 정도 됐던 나이였는데, 그때 한번 사고 나니까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보통 애들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게 SNS 아니면 게임이거든요. 남자애들은 보통 게임, 여자애들은 SNS에 많이 중독이 되는데, 전 다행히 게임을 안 했어서 SNS에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만큼 핸드폰 사용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핸드폰 처음 사면 중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독될 거면 정말 중요한 시기, 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핸드폰 중독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중독될 시기를 좀 땡긴다는 의미에서 핸드폰을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초6 때 1년 동안 질릴 만큼 핸드폰 해보니까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심한 중독에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중1 올라가서 계속 스마트폰 쓰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면 내 성적이 오를까? 그때 제가 성적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스마트폰 엄마한테 맡기고 그 폴더폰 새로 개통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어땠을까요? 핸드폰 안 하는 시간만큼 제가 공부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거 안 하는 시간에 투지폰 가지고 애들이랑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그때부터 다시 공기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투지폰이랑 공기계 이렇게 같이 쓰다가 다시 한 입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3 때 정도에는 스마트폰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마트폰 쓰고 있고, 사실 중3 이후부터는 애들이 다 스마트폰 쓰니까 당연히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언제 사주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제 이야기 말고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공부 잘했던, 제가 닮고 싶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스마트폰 안 쓰는 애들이 없었어요. 걔네는 어차피 쟤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뭐 스마트폰 쓰든 말든 딱히 상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하게 공부에 관심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한 뭐 전교 중상위권 정도 하는 친구들. 얘네는 맨날 뭐 만나면 스마트폰이 어쩌고 저쩌고 뭐 관리 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괜히 막 그런 환경 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 정말 잘하면 스마트폰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스마트폰 있다 공부 안 하는 건 핑계구나, 잘할 애들은 어차피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핸드폰이 왜 문제일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저 사실 뭐 의사도 아니고 학습 전문가도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애들이 핸드폰을 있으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혹은 등굣길, 하굣길에서 보통은 핸드폰 없으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정말 바람직한 친구들은 뭐 수학 문제 고민을 하거나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제가 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공통된 습관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높은 확률로 공부 남는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뭐 문자 확인하거나 인터넷 하면서 그 시간 내 나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투리 시간을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점은 수면 패턴을 악화시킨다는 건데, 핸드폰
낮에 하는 건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자기 전에 핸드폰 들고 누워서 한두 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쇼츠 보다가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수면 패턴이 망가지고 그럼 학교에서 졸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전 이게 이 두 개가 핸드폰 중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 그냥 가볍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모님 의지대로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냐에 대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사실 핸드폰 쓰고 싶은 애들은 다 어떻게든 써요. 공기계가 하나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 모아가지고 이거 사는 애들 엄청 많고 진짜 안 그럴 것 같은 뭐 여자애들도 엄마 몰래 핸드폰 하나씩 들고 학교에 놓고 다니고 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이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핸드폰 없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다 PC방 가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렇게 불편하게 서로 감정 틀어지지 말고 사줄 어차피 막지 못한다면 그냥 사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게 그래서 핸드폰 사용 시간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스마트폰 있어도 어떻게 너처럼 공부 잘할 수 있냐,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시간 정해놓고 하기, 뭐 하루에 2시간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관리 앱 이런 것도 저는 역효과음은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핸드폰 있으면 보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정하는 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최저요금제를 썼거든요. 학생 들 알뜰폰 요금제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걸 썼어요. 그럼 데이터가 진짜 느려서 어차피 걸어다니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하는 건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짜증나서 내가 알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핸드폰 사용 시간보다 핸드폰 사용 시간에 뭘 하느냐가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같은 중독자여도 핸드폰 하는 시간에는 하고 안 하는 시간에는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 중독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봤을 때 SNS가 게임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SNS는 양방향 소통이잖아요. 내가 보내면 상대방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 상대방도 피드백을 주니까 거기 더 미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뭐 유튜브 시청이나 인터넷 웹서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상대방의 피드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고 그냥 내가 심심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향 소통인 거죠. 핸드폰 중독 중에서 SNS 중독이면 정말 심각한 게 맞고, 그냥 핸드폰 중독이나 유튜브 중독 같은 거는 사실 그 SNS 중독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독성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어차피 핸드폰 많이 할 거면 인스타나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좀 도움되는 유튜브 영상, 힐링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같은 중독이어도 핸드폰 안 하는 시간에 뇌가 되게 더럽혀지진 않거든요. 근데 SNS 중독자들은 보면 이거 안 하는 시간에도 계속 그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 경험담이라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그 교육법 중에 되게 괜찮았던 게, 어차피 핸드폰 못 막는 건 인정하니까 집에서라도 핸드폰 사용 시간을 컨트롤하자 해서 공부하러 방에 들어갈 때는 그냥 핸드폰을 거실에 놓고 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거실에서 핸드폰 마음껏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과 애들 사이의 관계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렇게 사용하면 또 좋은 게 애들 입장에서도 핸드폰 할 때 엄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에 핸드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 이것만 막아도 사실 핸드폰 중독 막는 것보다 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단 잠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에 영향을 안 주려면 뭐 되게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거실에 폰 두고 자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앱 중에서 뭐 10시 이후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내가 스스로 이 앱은 못 들어가게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스스로 걸어 놓으면,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뭐 인스타를 막아 놓는다 혹은 유튜브를 막아 놓는다 하면 그 정도는 솔직히 노력만 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정도만 해도 스마트폰 에서 때문에 뭐 대학 못 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핸드폰에 중독된 만큼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중독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중독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